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아마 CNC에 대해서 검색을 했으니까 이 영상이 도달했을 거야.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CNC가 무엇일까? CNC라고 하면 다들 자동이라고 생각하거든. 일단 이거부터가 틀렸어. CNC는 자동에 가깝지만 자동이 아니야.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CNC는 그냥 효율을 좀 더 높여주는 작업자의 도움이 이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면은 CNC 배운 다음에 배신당하거나 CNC 쓰다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거든. 자, CNC를 가동한다. 이거는 CNC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CNC가 있으면은 여기다 나무를 올릴 거 아니냐. 원장으로. 참고로 원장은 1220 곱하기 2440짜리 말하는 거야. CNC가 있어. 그 CNC에다가 나무를 올렸어. 이 CNC를 돌리려고 하면은 CNC를 돌리는 가동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DSP고 그중 일부가 NC 스튜디오고 그중 일부가 마3야. 이유는 간단해. 이 DSP는 중국제 3원은 다 내장돼 있고 얘도 내장돼 있고 마3는 대부분 복제로 쓰니까. 참고로 나는 교육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품이 있긴 해. 자, 그러면은 정리하자.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CNC를 가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CNC를 가동하기 위한 어떤 코드가 있을 거 아니야. 사각형을 자르려고 해도 코드가 있어야 돼. 사각형을 자르기 위한 코드가 필요하다. 이거를 툴패스라고 불러. 그러면은 자, 그 툴패스라는 게 말로만 설명하면 좀 나도 힘드니까 간단하게 말을 해줄게. 이게 사각형을 그려. 300짜리를 그린다고 치자고 그냥. 아이고. 묘하게 밖으로 나가 있어서 그리기가 힘드네. 300짜리를 그린 다음에 이게 사각형이지. 이 그리는 행위는 CAD랑 똑같아. 그리고 여기 도형을 고른 다음에 상단에 툴패스라는 메뉴에서 이 값을 이렇게 넣어준다고 할게. 그냥 내 맘대로 넣을게. 그냥 적당히 값을 넣어. 그래서 딱 넣으면은 확대해 보면 이 사각형 밖에 약간 덜 진한 검정색이 뭐가 지나가지. 이게 툴패스야. 자, 정리해 보자. 이미 CNC 가동하는 법 다 배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CNC를 돌리려면 이런 CAD 캠이라고 불러. 이 프로그램을. CAD는 그리는 거고 캠은 이 툴패스 값을 넣는 프로그램을 캠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도형도 그릴 수 있고 이 툴패스도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CAD 캠 프로그램이라고 불러. CAD 캠을 다룰 줄 알고 CAD 캠을 가지고 있다. 또는 구독 상태다. 이게 1번이야. 그리고 2번으로 저 밖에 있는 사각형 밖에 있는 요 놈 있잖아. 이 툴패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내가 이미 뽑았잖아. 이거를 툴패스를 USB에 옮긴다. 이게 2번이야. 3번 그 USB를 CNC한테 가져가서 복사하거나 복사한다라고 할게. 그냥 복사한다. 4번 CNC 가동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DSP나 NC나 마3 중 대부분 하나거든. 으로 위 툴패스를 부른다. 5번 나무를 올린다. 6번 CNC를 툴패스로 가동한다.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야. 자, 이쯤 되면은 왜 당신들이 가끔 뭘 만들고 싶어서 CNC 공방 또는 공장에다 전화해서 조그만 거 맡길 때 왜 다 거절당하거나 일을 안 받는지 좀 알겠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원장 크기로 보통 CNC를 돌려야지 효율이 좋거든. 그래서 원장 1220 곱하기 2440짜리 원장을 보통 돌리려고 그래. 근데 당신들이 기본적으로 CNC로 뭘 좀 만든다 하면은 요만한 것들로 조립하는 걸로 만들 거, 작은 걸로. 그럼 요만한 거 하나를 돌리려고 하면은 캐드캠 다룰 줄 알고 설계할 줄 알고 프로그램 하는 애가 그려줘야 되지. 파일 옮겨야 되지. CNC에다 가져가야 되지. CNC에다가 겨우 이만한 나무도 올려야 되지. 그 나무 올리면 CNC를 돌리고 나서 나무 치고 청소까지 해야 되지. 근데 5만 원짜리를 받으려고 하겠냐고. 안 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거절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부터 배워야 되는지 알겠지? 얘를 배워야 돼. 얘를. 그래, 네가 두려워하는 프로그램을 배워야 된다고. 이걸 안 배우고 CNC를 무턱대고 사면은 네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남한테 다 맡겨야 돼. 실제로 내가 아는 막 기계 비싼 거 많이 갖고 있는 애도 있는데 기계를 잘 다룰 줄 몰라서 나 맨날 그려줘야 돼. 그런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사실은 CNC를 교육받는다라는 거는
이거 교육받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걸 교육받아 툴패스까지 뽑아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CNC 소관인 거야. CNC가 정상이면 그대로 돌아가. 그대로 안 나오는 건 CNC 문제인 거야. 툴패스 잘못 나왔거나. 자, 그럼 내가 이거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실제로 이걸 교육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듣는 사람들이 20, 30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니들은 축복받은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 세대는 게임을 많이 해서 마우스질이 이렇게 익숙하잖아. 에임도 좋고. 근데 내가 5, 60대 먹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런 클릭을 잘 못하죠. 이거부터가 문제야. 근데 니들은 클릭은 잘할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이 CAD 프로그램을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보통 CAD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데 아까 내가 말했던 용어 있지. CAD, CAM. 그러니까 CAD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거고 이거를 툴패스에서 자르는 아니 말을 잘못했다. CNC에서 자르는 자르기 위해서 툴패스를 뽑아야 되는데 그 툴패스를 만드는 걸 캠 기능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이 카베코를 CAD 캠 프로그램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은 CAD 캠을 골라야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역시 퓨전 360이고 그 다음이 아스파이어, 그 다음이 아트캠, 카베코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물론 국내에서 많이 쓰고 광고한 것들도 있긴 한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 세 개를 제일 많이 써. 근데 왜 카베코를 써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자, 퓨전 360은 한 달에 10만원 이상이 구독료야. 1년 결제하면 시기 잘 맞추면은 7, 80만원대로도 결제가 가능해. 근데 문제가 뭘까? 일단 어렵다. 기능이 너무 많고 세세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밀하고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는데 비행기 타는 거라 생각하면 돼. 버튼이 되게 많아. 목재는 사실은 프로파일 가공만 할 줄 알아도 대부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해도 너무 많이 골라야 되고 우리가 쓰는 엔드밀이라고 하거든. 그것들을 설정하려고 해도 너무 세세하게 설정 많이 해야 돼. 귀찮고 비싸. 자, 2번 아스파이어. 얘는 무조건 패스야. 왜냐하면 통째로 사야 돼. 구독 결제 같은 게 없어 내가 알기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네이버 검색해보면 아스파이어 결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5, 60만원짜리 있고 300만원짜리가 있었어 내가 알기로는. 근데 이 둘 다 함정이야. 그냥 5, 60만원짜리 사잖아? 그럼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500, 500인가 600, 600인가 까지밖에 못 그려. 이거밖에 못 자른다고. 그러니까 사면 안 돼. 그럼 300만원짜리는 뭐가 좋냐? 다 할 수 있고 3D 기능까지 다 할 수 있어. 3D 가공 같은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검색 안 해봤는데 환율 문제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지금 당장 뭔지 모르겠다. 한번 검색해봐. 근데 여튼간에 네가 공방을 준비하는 입장이고 이게 진짜로 300만원이면은 이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공방하면 몇 년 할 거 아니야. 5년 10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간 내내 구독료 내는 것보다 300만원 내고 그냥 모든 그 기능을 다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공방을 얼마나 할지도 모르고 CNC를 얼마나 쓸지도 모르겠고 일단 배우긴 배워야겠어 하면 무조건 카베코야. 왜냐면 얘는 한 달에 18달러야. 아트캠은 뭐냐면은 카베코의 전신 아트캠인데 오토데스크 아트캠을 구매한 다음에 호로록 단종시켜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카베코를 다시 만든 거야. 근데 이 프로그램은 장점이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하다. 두 번째 싸다. 근데 당신들이나 나나 솔직히 돈은 항상 아쉽잖아. 그냥 카베코 써야죠. 동행이야. 그래서 카베코가 주요 수업이 될 거야. 아, 그리고 참고로 내 교육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목공방 운영을 하는데 요즘 뭐 시장도 안 좋고 해서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교육도 좀 하다 보니 CNC 교육이 좀 수요가 있어갖고 그거 막 위주로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를 좀 받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고 돈적으로 아낄 수 있거나 돈을 세이브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줄 거 아니야. 그중 첫 번째가 이거야. 나는 퓨전 360 아스파이어 아스캠 이거 불법으로 쓸래. 이런 사람들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불법 쓴 거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은 불법 설치를 하면은 여기에 무슨 오토데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커서가 뜨잖아. 우측 하단에 오토데스크 무슨 뭐 매니저 툴 같은 거. 그게 실시간으로 너를 감시하면서 너의 행동이나 네가 얼마나 썼는지를 서버로 계속 보내는 역할을 해 보통. 근데 보통 그게 켜져 있으면 크랙을 막 못 돌리게 하기도 하지. 근데 그거를 공짜로 쓰려면 크랙을 깔아서 뚫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크랙이 본사 쪽과 크랙 쪽이 있을 거 아니야. 본사는 아까 내가 얘기한 그거고 크랙 쪽은 뭐냐면은 이걸 누군가가 크랙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쓸 수 있게 배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크랙을 만든 놈은 매우 순수한 목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은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뿌렸을 것 같아. 보통 범죄와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쓸 때 크랙을 써가지고 뚫어서 깔잖아. 그러면은 집으로 치면은 이 크랙을 너한테 줬던 이 크랙의 주인 걔한테 니네 집 열쇠를 보내준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 크랙이 몰래 네 IP와 네 그걸 뚫어갖고 이 크랙한테 보내준단 말. 본사한테. 본사가 아니라 크랙을 만든 사람한테. 그래서 런서웨어나 이런 게 그런 식으로 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3만 원 내고 말지 이렇게 복잡한 걸 하겠냐고. 게다가 본사 쪽 갖다 잘못 걸잖아. 얘네가 바로는 한두 달 쓴 거 가지고는 법적으로 책임이 졌기 때문에 안 걸어. 1년 2년 묵혀놓은 다음에 조져 나중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내가 지금 대전에서 살면서 교육하는데 대전 쪽 섬유공장 이름까지 말 안 할게. 세 군데 네 군데에다 1,000만 원 2천만 원씩 다 냈어. 컴퓨터 여러 대 놓고 쓰다가 걸려가지고. 빼박이거든. 실시간으로 데이터 계속 하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 개인은 별로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요즘 다 같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봐준다는 그게 없지. 윈도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지간 한번 정품 쓰고 정품 중에 제일 싼 건 카베코니까 이거 쓰란 얘기야. 벌써 100만 원 벌 수 있는 이야기 해줬다. 그지?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카베코를 배웠는데 나중에 아스파이어를 통으로 샀어. 또는 퓨전도 좀 쓰고 싶고 아니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고를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카베코 배운 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은 마우스라는 인터페이스에 익숙해갖고 좌클릭 우클릭 잘 움직이는데 이게 옛날 때는 볼 마우스 형태가 아니라 진짜 볼을 돌리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에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최종적인 구조가 나온 게 이 마우스란 거야. 이 CAD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처음 시작한 사상도 다르고 프로그램의 관점도 다른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돈 벌려고 만든 거야. 결국 유저 친화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걸 거듭하고 거치면서 이 살아남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해.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얘랑은 거의 비슷하고 이 두 개 잘할 정도면 얘도 금방 배운다. 이 퓨전 360도.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은근히 많이 물어봐 전화 와서도. 그래요. 그럼 카베코를 배웠는데 이거 배우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내가 왜 문제가 있죠? 하면은 이 프로그램 딴 거 쓸지 모른다 이게 아니라 아니 제가 이 카베코를 배워도요. 제가 CNC를 중국제 DSP를 살지 한국제 사실 중국제입니다 대부분 4,800만 원짜리를 살지 렉슨을 살지 신텍을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배워서 캐드로 그려서 캠을 뽑아봤자 여기서 지원 안 하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근데 되게 맞는 질문이긴 해. 그러나 아까 내가 말했잖아. 카베코나 아스파이어나 퓨전 360 만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호환에 되게 만들지. 자, 도형을 그렸어. 툴패스를 넣었어. 그냥 되게 간단히 넣을게 그냥. 지금 26이 16mm만큼 파란 얘기고 이게 나를 대충 고른 거. 이건 나중에 또 세세하게 다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툴패스를 넣었다. 그럼 이거를 이 기계한테 옮기려고 하면은 USB를 복사해야 된다 그랬잖아. 툴패스 여기서 세이브 툴레이즈가 있어. 여기 딱 들어가서 이름 써서 복사를 하면 되거든. 근데 이 밑에 뭐가 있지? 머신 파일 포맷이라고. 눌러봐. 수백 개 있지. 이 안에 요 기계들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정리할게. 캐드를 그려. 캠 기능을 넣어서 툴패스를 뽑아. 그런 다음에 그냥 세이브 할 때 내 기계가 뭔지를 찾아서 세이브 하면은 이 툴패스를 이 기계에 맞게 알아서 변화해서 넣어준다는 얘기야.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